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곁에 NBA가 가까워졌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NBA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힘이 나고 있고요. 지난 회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판타지 리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NBA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저의 탯줄은 판타지 리그죠. NBA 이야기를 하다가 그 결부된 판타지 리그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동부 컨퍼런스 순위를 한번 제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시즌 기준 순위고요. 올 시즌에 제가 확실히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서고동저 어떤 그런 성격이 끝날 것 같습니다. NBA의 거의 20년 코비 브라이언트 세대 오히려 그 이전부터 지속돼 왔던 서고동저의 어떤 마침표를 찍는 시즌이 될 거라고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동부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죠.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동부로 건너가면서 말이죠. 자, 동부 컨퍼런스의 순위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하위부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하위는 올 시즌에 신인 드래프트 1라픽으로 파울로 벤케로를 뽑았지만 여전히 전력이 불안정하다고 평가가 되는 올랜도 매직을 최하위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랜도 매직은 내년 시즌에도 로터리 픽을 가져가게 될 것이죠. 로터리 픽은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다시 한번 1번 픽을 도전한다 이런 표현이 웃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어떤 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위 라운드 지명권을 가져가는 불명예 어떤 해당 팀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런 석스를 저는 지난 시즌 시작 전에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실링이 높다고 봤었는데 1년을 지내는 동안 이 제일런 석스의 슈팅이 개선될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켈 펄츠의 이 고질적인 유리몸 성향이 도저히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콜앤서니 같은 어떤 비효율적인 백코트 자원들의 한계 때문에 올랜도 매직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요. 물론 파울 벤케로를 보는 재미는 있겠지만 그 선수 한 명으로 이렇게 뭐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 코트진의 자원들 웬델 카터 주니어는 굉장히 좋지만 역시나 이 선수도 부상이 잦은 선수고 모밤바 같은 BQ가 좋지 않은 빅맨 자원으로는 상위권 도약 혹은 어떤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입이 쉽지 않다라는 저의 예상이고요. 그 다음 순위입니다. 14위로 저는 샬럿 호네츠를 꼽아봤습니다. 라멜로 볼이라는 이제는 NBA를 대표할 수 있는 슈퍼스타를 보유하고 있지만 라멜로 볼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어떤 선수 보강도 오프 시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급기야 지난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일스 브리치스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올 시즌이 불투명합니다. 사실상 뛰지 못할 것이죠. 계약이 파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럿은 사실상 너무 로스터가 횡해요. 고든 헤이우드를 영입하기도 했었지만 이 선수는 뭐 제대로 경기에 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사실상 뭐 라멜로 볼 그리고 2옵션인 테리 로지어인데 다른 팀에 비해선 2옵션의 무게감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샬럿 호네츠 같은 경우는 뭐 판타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켈리 우브레 주니어나 뭐 이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이제 FA 시장에서 가져가려고 주시를 해보시는 것 이외에 딱히 볼 만한 어떤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의 구단주로서의 어떤 실적은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 다음 순위입니다. 13위가 되겠죠. 저는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꼽아봤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사실 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샬럿 호네츠보다는 올 시즌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지금 동부의 팀들의 어떤 전력 보강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인디애나 정도의 전력으로는
잘해야 저는 13위를 예상했지만 잘해야 플레이인 토너먼트 정도 노려볼 수 있다. 할리버튼의 급성장과 더불어 제일런 스미스 같은 연건들이 힘을 내준다면 플레이인 토너먼트 경쟁까지도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지금 인디애나가 대놓고 지금 탱킹 노선을 타는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마일스 터너나 버디힐드를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물색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오프시즌 뉴스가 나왔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좀 잦아들었고, 물론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어떤 무브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디애나는 지금 일단 프론트 코트진의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마일스 터너랑 힐드를 만약에 처분을 한다면 신인 픽들을 이렇게 섞어서 받을 텐데, 그렇다면 또다시 올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노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의 로스터가 어떤 플레이오프를 노리기에는 역시나 부족한 한계에 봉착한 그런 팀 로스터 뎁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디애나 페이서스 역시 할리버튼의 성장을 보는 맛, 그리고 6픽으로 뽑았던 신인 선수죠. 베네딕트 맥서린 선수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베네딕트 맥서린은 어떤 올 시즌 신인 픽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픽 선수들에 비하면 6번 픽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레벨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프로에 와서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노반 미첼 같은 선수, 10번 픽 아래의 신인 선수였지만 지금은 어느덧 리그의 최정상 선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네딕트 맥서린의 성장을 기대해보는 정도에서 인디애나의 경기를 보는 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생각한 12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위는 바로 뉴욕 닉스입니다. 뉴욕 닉스는 오프시즌에 제일런 브런슨을 영입을 했죠. 제일런 브런슨을 영입을 했고, 퀸튼 그라임스 같은 어떤 연건들 역시 추가적인 어떤 팀 전력의 보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런 브런슨 한 명으로 사실 팀 순위가 많이 상승을 하긴 어려울 것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재작년에 어떤 줄리어스 랜들의 폼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줄리어스 랜들이 그 전이나 그 이후에나 어떤 가장 극강의 폼을 보여줬던 시즌은 재작년 시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2021 시즌 그때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비효율적인 야투 성공률을 보여주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제일런 브런슨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위해서 영입을 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탐 티보드 감독의 지도력이 이제는 조금은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뉴욕 닉스를 12위에 머무를 것이다. 플레이인 토너먼트 경쟁을 시즌 초반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후에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뉴욕 닉스의 프론트 코트는 모두 다 아시는 미첼 로빈슨 선수, 블락슛과 리바운드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리고 하텐슈타인을 또 영입을 했죠. 그래서 어떤 미첼 로빈슨이 파울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이 선수로 이제 조금 메우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의 뒤를 어떤 도모하겠다는 생각 같은데, 판타지 리그에서도 이 하텐슈타인 선수를 조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리어스 랜들의 어떤 향후 방향성, 그리고 미첼 로빈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말이죠. 자, 11위입니다. 조금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한 팀입니다. 올 시즌 조금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한 팀입니다. 바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입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11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성적이 향상될 거라고 예상한 이유는 바로 케이드 커닝햄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케이드 커닝햄이 지난 시즌에 좀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리그에 자리 잡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시즌 후반에는 본인의 폼을 조금 감을 잡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드 커닝햄의 팀을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 이제는 2년 차이기 때문에 팀을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능력치를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번에 신인픽으로 5번 픽으로 뽑았죠. 제이든 아이비의 어떤 썸머리그나 대학 시절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선수는 정말로 드웨인 웨이드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백코트 듀오 커닝햄과 제이든 아이비의 어떤 경기력 쪽에서 제가 봤을 때 디트로이트도 그런 쪽에서 확신을 가지고 탱킹이 아닌 이번에는 정말로 높은 곳을 도약해보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면서 보얀 보그다노비치를 영입을 하게 됐죠. 보얀 보그다노비치는 이제 베테랑 슈터이기도 하지만
만기 계약자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이번에 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샐러리를 비웠다가 더 좋은 영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올 시즌에 그런 어떤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디트로이트는 이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트로이트를 11위, 10위까지가 플레이인 토너먼트로 진출하게 되는데 11위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아깝게 탈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10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위 팀은 저는 워싱턴 위저즈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위저즈는 브래들리 빌이 지난 시즌에 거의 리그의 절반밖에 출전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 조금 건강 모습으로 돌아오고 팀의 아주 연약한 부분이었던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몬테모리스라는 좀 효율 높은 선수로 채웠고, 프리시즌 한두 경기긴 하지만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의 몸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물론 계속 몸 상태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선수는 분명히 중간에 좀 다칠 수도 있는데, 이 선수의 활용법을 찾아낸다면 아주 적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이 선수를 쓸 수 있는 그런 활용법을 찾아낸다면, 그리고 지난 시즌에 어떤 멘탈 문제로 경기에 뛰지 못했던 루이 하치무라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특유의 어떤 고효율적인 농구를 보여준다면 워싱턴 위저즈가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루이 하치무라 역시 판타지 리그에서 주요 체크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야투가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고 수비 스탯도 나름 괜찮고요. 리바운드 스탯도 잘 뽑아주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줄 수 있고, 만약에 도쿄에서 열린 프리시즌에서는 주전으로 나왔지만 이후의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주전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판타지 리그에서도 충분히 좋은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팀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에 굉장히 재밌는 농구를 할 것 같아요. 워싱턴은 아시다시피 공격 농구입니다.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선수들의 스탯이 잘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한 팀입니다. 9위 팀입니다. 9위 팀은 바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플레이인 토너먼트, 지난 시즌에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 저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사실 도노반 미첼을 영입하면서 굉장히 전력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고 팀적으로도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9위에 났냐면 앞에 팀들이 너무 쟁쟁해요. 이제는 더욱더. 그래서 도노반 미첼이 와서 물론 이제 어떤 스타의 파워를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위에 있는 팀들을 생각하면 그 위에 8강 팀들을 이길 정도의 전력은 구축되기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반 모블리라든지 제로 델런, 투빅맨 어떤 그 센세이셔널한 그 어떤 흐름을 타지 않는 최근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클리브랜드 캡스가 올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대가 되긴 합니다. 물론 제가 9위에 났지만 더 높은 순위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8강 팀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8위는 바로 애틀란타 호크스입니다. 애틀란타 호크스는 자말 머레이를 영입을 했죠. 디존테 머레이를 영입을 했죠. 디존테 머레이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애틀란타 호크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백코트 수비진을 정말 리그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1 시즌에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했던 그 모습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이 애틀란타 호크스를 8위로 놨습니다. 역시나 디안드레 헌터가 조금 더 건강하게 3번 자리에서 뎁스를 유지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존 콜린스가 지난 시즌에 건강 문제로 한 50경기 때밖에 출전을 못했는데 다시금 건강을 찾아서 60-70경기를 소화해 준다면 정규 시즌에서는 다시금 이렇게 8강에 안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클린트 카펠라라든지 오콩우 선수의 빅맨 뎁스는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색깔도 확실하고요. 다음 7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로 예상한 팀은 시카고 불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시즌 중반까지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를 하다가 추락을 했었던 시카고 불스인데요. 올해도 뭐 요 정도. 왜냐면 시카고 불스도 라인업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론조볼의 이탈이 정말 뼈아프게 느껴지고요. 그 공백을 메꾸지 못하고 결국은 올 시즌에도 상위 시드 어떤 플레이오프 홈코트 어드밴테이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잭 라빈과 더마 드로잔, 니콜라 부세비치가
물론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이들의 문제는 어떤 백코트 자원에서 튼실한 수비와 외곽 슛을 던져줄 수 있는 자원, 즉 론조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고 있었는데 론조볼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역시나 아쉬운 측면입니다. 그러면서 반사이익을 지금 판타지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아유도스무 선수 그리고 카루소 선수죠. 이 두 선수 중에 누가 많은 출전 시간을 갖추게 되느냐도 판타지 유저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대목인 것 같고, 어쨌든 시카고 불스는 빅맨 뎁스도 그렇게 좋지 않고 패트릭 윌리엄스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도 중요하겠고요. 그렇지만 위의 6팀을 꺾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저의 견해입니다. 6위입니다. 6위는 바로 토론토 랩터즈입니다. 토론토 랩터즈 역시만 뭐 큰 보강이 없었어요. 그냥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쭉이 그런데 장신은 없는 라인업, 시작함을 센터로 두는 라인업, 그 라인업으로는 한계가 있죠. 물론 다들 수비가 좋기 때문에 역시나 플레이오프권에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주전들의 어떤 뎁스 문제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는 없고 아주 어중간한 로스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6위를 예상을 했고요. 올 시즌을 끝으로 이 토론토의 라인업은 해체가 될 것이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올 시즌까지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 시즌에는 뭔가 다른 어떤 뭐 노선이 있어야겠죠. 선수들을 조금 이제 트레이드해서 이제 리빌딩을 간다든지 리툴링을 한다든지 말이죠. 5위 팀입니다. 5위로 저는 조금 파격적으로 미러키 벅스가 5위까지 떨어질 것이다. 즉 플레이오프 홈코트 어드밴테이지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홈코트 어드밴테이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갖지 않을 것, 굳이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미러키 벅스는 분명히 본인들의 어떤 능력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경기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규 시즌에 이 선수들이 무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들턴도 초반에 조금 아프고 안테토쿤보 같은 경우에도 경기 수를 절대 70경기가 넘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년 같았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2, 3위가 가능했겠지만 올 시즌에는 동부 상위권의 뎁스가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미러키 벅스가 저는 정규 시즌에는 5위까지 밀릴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위는 누가 될 것이냐? 바로 플레이오프 홈코트 어드밴테이지 막차, 즉 네 번째 시드를 갖게 될 팀은 저는 브루클린 네츠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결과적으로는 이 팀도 뎁스가 막 깊은 팀은 아닌데 결국 KD와 카이리 어빙과 벤 시몬스의 마지막 도전이 되는 시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븐 애쉬의 성향상 정규 시즌에 굉장히 이 선수들 갈아 넣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부상이 문제겠지만 그 부상을 이겨내면서 이 세 선수가 건강하게 플레이오프 시드, 상위 시드를 사수해낼 거라는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듀란트도 이제 본인의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카이리 어빙도 내년 시즌에 이제 다시 FA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선수들이 다시 으쌰으쌰해서 최상위권의 시드를 받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정도의 모습. 그리고 벤 시몬스가 오늘 프리시즌 경기 뛰는 거 봤는데 몸 상태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팀의 어떤 팀워크적인 부분 그리고 건강만 유지가 된다면 저는 올 시즌 브루클린 네츠가 지난 시즌 7번 시드를 받았는데 올 시즌에 네 번째 시드까지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동부의 3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3위는 바로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마이애미 히트는 사실 이렇게 뭐 지난 시즌에 동부 1위였죠. 정규 시즌. 그렇지만 올해는 어떤 비슷한 뎁스에 PJ 터커가 이탈한 것이 좀 커 보이고 4번이 아예 없어요. 그렇지만 이 팀의 어떤 전반적인 로테이션이나 그런 수비력은 담보가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마이애미 히트는 상위 시드를 유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마데바요라든지 어떤 지미 버틀러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농구가 올 시즌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 시즌에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던컨 로빈슨도 지난 시즌 커리어 거의 로우 땅바닥을 뚫고 갔는데 올 시즌에 조금 살아나면서 그들이 어떤 추구하는 양궁 농구가 다시금 부활하면서 수비와 3점 농구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마이애미 히트를 저는 3번 시드에 올렸습니다.
바로 2위입니다. 2위는 저는 보스턴 셀틱스를 꼽아봤습니다. 비록 어떤 감독의 문제가 있었죠. 지난 시즌 팀을 파이널로 이끌었던 어떤 명장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그 감독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추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탈을 했지만 그럼에도 뎁스가 너무 깊어요.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두 명의 포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올 시즌에는 말콤 브록던까지 영입을 하면서 백코트, 프론트 코트의 백코트 자원의 어떤 뎁스가 굉장히 깊어졌기 때문에 보스턴이 그리고 그 특유의 수비 지난 시즌 정규 시즌 수비 레이팅 2위였죠. 바스켓볼 레퍼런스 기준에 그런 수비력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스턴 셀틱스는 결국 2위 동부 2위를 사수해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아킬레스건이 있다면은 센터 포지션, 프런트 코트 포지션이 조금 뎁스가 얕다. 이것도 이제 로버트 윌리엄스가 3세가 돌아온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테니까요. 자, 대망의 동부 1위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1위는 바로 필라델피아 76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76어스를 1위로 예상한 이유는 너무 뎁스가 굉장히 깊어요. 조엘 엠비드와 제임스 하든이라는 두 명의 어떤 MVP급 선수 이외에도 타이리스 맥시, 토바이스 해리스, PJ 터커의 영입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벤치에서도 멜튼 선수를 영입을 했고 또 여러 마티스 타이블이나 뭐 코르크마즈 같은 슈터들도 있고요. 뭐 몬트리즈 헤럴 같은 빅맨들, 리즈 같은 빅맨들 이런 빅맨 뎁스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로테이션 활용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이 부상을 당해도 정규 시즌 버텨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 필라델피아는 정말 강력한 동부의 우승 후보이자 NBA 전체의 우승 후보로 저는 꼽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동부 컨퍼런스를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다음 방송에서는 당연히 서부 컨퍼런스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동부 컨퍼런스 순위 혹은 뭐 전체 15개 팀을 다 나열하는 것이 조금 힘드시다면 뭐 어떤 동부 컨퍼런스 우승팀 정도 한번 예상 같이 해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근 댓글과 구독 증가세에 굉장히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한번 방송 준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타지 리거였습니다.